네, 이어서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의 험지라고 불리죠. TK에서 뛰는 분입니다. 대우 경북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남북권 경제대책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일학입니다. 네네. 자, 우리 홍 의원님 대구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일을 하셨고 대구시 경제부시장 거쳐서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게 지난해 9월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주당 험지라고 하는 대구, 경북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예, 대구가 원래 고집이 좀 센 지역 아닙니까? 아, 고집이 셉니까? 예. 예, 자기 경험이 원칙인 사회를 원칙인 생각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유세에서도 네. 옛날에 그 젊은 청년이 동대문 남대문에 그 인력거하고 자동차 다닌다고 얘기를 했다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혼이 났다고, 동네 다 돌아봐도 문지방이 없는 문이 없어서 네네. 거짓말 한다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대구가 아직도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힘듭니다. 예. 아, 네네. 그래도 우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안동 출신이라서 이번에는 대구 경북이 그 전에 선거할 때보다 민주당이 조금 낫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전 선거와 비교해 봤을 때. 예. 이전 선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부터 네. 저도 설명을 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어떤 현상인가요? 몸짓, 눈짓, 뭐 이런 손짓 하는 게 달라졌어요. 아. 그래서 저도 설명을 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느낌이 손짓, 몸짓, 눈짓이 달라졌다. 예. 의사 표현을 잘 안 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가끔 와서 1번 찍었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지지한다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한 세 사람 같이 걸어가면 그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손을 가리고 이렇게 엄지척해 보이기도 하고. 아, 한 손을 가리고 엄지쳐.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 TK 득표목표를 25%로 잡고 있었는데 30%로 올렸다. 셋 중 한 사람이면 30%로 올릴만 하네요. 예, 저는 지난 총선 때 제가 여기서 선거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거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골목을 다녀보고 또 아침 저녁 인사해보면 네. 반응이 전에하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총선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아, 총선보다. 40. 예. 지난번에 우리 홍 의원님 몇 퍼센트 득표하셨어요? 지난번에 한 40% 가까이 얻었는데요. 네. 지금 뭐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40%까지 얻을 수는 없을 거고 한 30% 얻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30%. 자, 예. 대구에서 직접 느끼는 건 그런 사정, 그런 느낌은 그러시고 경북 쪽은 어떻다고 하던가요? 경북도 경북 북부 지역은 안동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안동 후보가. 출신이어서 예. 그래서 봉화하고 같이 연결 그 인근이니까요. 네네. 영주, 봉화, 문경, 예천 쪽으로는 사전 선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좀 다른 지지율이 나오지 않겠나 기대해 봅니다. 아, 안동과 인접 지역인 경북 북부 쪽에 큰 기대를 하고 예. 계시고. 자, 경북 사전 투표율이 41.02%, 전국 평균인 36.9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예. 이게 뭐 호남표가 집결한 것에 대한 그냥 반작용이다. 또는 이재명 효과다. 뭘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런데요, 남부 지역의 그 사전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북부 지역만 많이 높거든요. 아, 그런 북부 면에서 지역만.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효과가 있다. 물론 직결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네. 상당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 효과가 있지 않는가 기대해 봅니다. 아, 북부 지역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높고 안동과 가까워서 사전 투표율도 북부 지역이 높다. 예. 아, 나름의 이제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하셨네요. 자, 야권 단일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야권 단일화. TK 지역에서도 수긍 못하는 유권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세가 윤석열로 갔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단일화, 윤안 단일화 표심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까요? 저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것이 이제 한 일주일 전에 처음 얘기가 됐을 때 단일화 됐으면 효과가 컸을 텐데 시너지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네네. 이게 시기가 늦춰지면서 방법하고
여러 가지 논리와 명분을 많이 상실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그리고 또 발표할 때 보면 무조건 그렇게 뭐 주장하고 또 손가락을 1년 뒤에는 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그랬죠. 이 단일화 하는 바람에 네. 이게 그냥 이 야합이고 그냥 이 안철수의 사태이지 단일화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대구 경북 민심 자체가 안철수가 사퇴한 거다. 이렇게 안철수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국힘당을 지지하는 분은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시죠. 네네.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좀 실망을 표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우리 위원장님 직책이 남북권 경제대책위원장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자, 남부 수도권 공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어떤 굉장히 공을 들이셨다고 하던데 그 이재명 후보의 남부 수도권 공약 설명 좀 해주시죠.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방 인지 감수성이 있어요. 지방 인지 감수성. 네. 지방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도시사 하면서 경기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울경 또 호남 광주 전남북이 굉장히 힘든다는 걸 잘 아세요. 특히 얘기하면 수도권과 지금 충청권은 그나마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요. 이 남부권은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특단의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충청의 행정 수도를 완성하고 지금 기존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권 포함 수도권과 그다음에 남부의 지금 기존의 수도권과 버금가는 수도권을 형성해서 양날개로 지속 가능한 국가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급 체제에서 2급 체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고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부권에 지금 옛날에 있던 그 중화공업 단지들이요. 그때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 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기반이 무너졌는데 이제 디지털 탄소 중립 대전환 위기에 정말 그때처럼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자, 위원장님은 지금 대구시장 님하고 같이 연정 비슷한 해서 경제부시장도 대구시에서 하셨잖아요. 이런 그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늘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선 후보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대선 후보들이 국민통합정부다 소통과 협치 얘기를 하는데 실제 될 거냐라고 하는 사실 국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도 통합정부 구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지지했든 안 했든 능력 있는 사람은 써야 된다, 이렇게 발탁해야 된다 이런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전국을 운영해 갈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계층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문제가 아주 지금 첨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거버넌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모든 문제를 내고 상충되는 이해가 첨예화되기 때문에 이게 이해 조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는 이런 면에서 거버넌스 행동이 체질화됐다. 성남시장하고 또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 조정 능력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소통하는 걸 좀 더 해주시고 인심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박근혜 씨에 대한 굉장히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40년 이상을 구형을 하고 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대구 경북 지역 특히 대구에서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뭔지
어째 그럴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홍일학 위원장님이 가장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구- 그 심리는 뭡니까 도대체? 대구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뭐라 그럴까요? 한 정당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떻게 지지를 그냥 해왔습니다. 그랬고 지난 40년 동안 네네. 그냥 제가 요새 그렇게 합니다. 낡은 숟가락 그냥 이제 버리시고 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이재명 손 잡아 주십시오. 그러는데 사실 묻지마 지지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다른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네네. 지금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고 변화에 좀 무감각하고 네. 미래에 무관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60, 70대 여성분들은 예. 자기가 선택하고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가 다른 2번을 찍지 않고 1번을 찍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변절했다, 외도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세요.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가 바뀌기 위해서는 네. 생각과 이런 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그리고 대구 경북 이렇게 바뀐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호소해 주시죠. 예. 이재명은 사실 실핏줄에 대해서 우리 인체로 얘기하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민생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세세하게 소확행처럼 이 어려운 점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조절하고 보충 보완하고 수정 수리하는데 아주 익숙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 자체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네. 국가 운영의 문제 접근 방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부 수도권처럼 패러다임 대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굽은 거 펴고 막힌 거 뚫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일학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남북권 경제대책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